오제도라고 하고요. 현재 구글 디벨롭 익스퍼트로 활동하고 있고 GD라고 부르는 구글에서 진행하는 약간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진행하고 있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엑스퍼트 프로그램 말고 그 디벨로프 그룹이라고 구글 개발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한국 그 웹테크 쪽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인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도 오픈 커뮤니티로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비트파인더라는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 순서는 먼저 이제 익스프레스 JS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앵글러를 할 텐데요. 저번에 이제 며칠 전에 강의를 했을 때 익스프레스 JS 시간을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앵글러를 진짜 너무 쏘살같이 지나갔어요. 혹시 저번에 강의 들어오셨던 분 있으세요? 없죠? 들어올 리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 배정을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전에 웬만한 진짜 익스프레스 JS를 끝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볼 수도 있고 합니다. 또 오늘 저희 강의는 약간 사실은 제 강의를 딱 기획할 때 예전에 항상 이제 투두 앱을 했는데 너무 간단한 거에서 이제 좀 질려가지고 좀 더 색다르지 않지만 좀 더 발전적인 투두 앱을 해볼까 해가지고 아까 이 투두이스트라는 실제 상용 서비스를 좀 약간 살짝 리밋해서 여기 일부 기능을 좀 더 갖고 와서 뭐 이게 실제 투두이스트 앱이거든요. 투두이스트 앱을 좀 모방해서 약간의 이제 프로젝트 기능이 조금 추가돼 투두 앱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살짝 기능이 조금 더 추가한 투두 앱 만들기를 어떻게 보면은 실습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드.js를 잠깐 보고 혹시 노드.js 써보신 분 계세요? 노드.js를 좀 써보신 분? 손 안 대신 분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거예요? 전부 다 노드.js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거의 전부 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손을 안 대셨는데 그럼 앵귤러는 혹시 써보셨나요? 앵귤러 써보신 분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실습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드.js를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원래 온라인에 빼려고 했거든요. 근데 노드.js 좀 보고 익스프레스.js를 보고 그 이제 투두 앱에 이 만들 투두 앱에 서버 부분을 먼저 개발할 거예요. API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앵글러로 요거에 지금 클라이언트 부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노드.js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 노드.js는 여러분들 그 크롬 브라우저 아시죠? 크롬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라는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3개를 가지고 뭔가가 표현되고 동작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잖아요. 스크립트 언어인데 얘를 구동을 하려면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쓰여진 거를 읽어서 해석해가지고 뭔가 돌아가게 해주는 엔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V8 엔진인데 그게 크롬 브라우저에 탑재된 거거든요. 근데 그 V8 엔진을 노드.js가 썼어요. 그러니까 V8 엔진은 구글에서는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V8 엔진에 대한 소스나 이런 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드.js는 그 V8 엔진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동기 I/O를 처리해주는 그 라이브러리 하나 있어요. 그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노드.js는 여러분의 자바스크립트 그 코드를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드.js가 여러분들 자바처럼 여러분들 자바로 단 코드가 JVM 환경에 돌잖아요. 노드.js도 어떻게 보면 JVM 같이 뭔가
OS 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주면은 걔가 OS 커널에 뭔가에 뭐 API를 써가지고 뭔가 파일을 쓴다던가 파일 읽는다던가 소켓을 연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컴퓨테이션 한다던가 산수 연산이나 이런 걸 하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데 일반적인 V8 엔진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 원래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니까 그리고 넘블라키 IO 모델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파일을 읽고 쓰고 혹은 소켓을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IO잖아요. 그거를 넘블라킹을 안 하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뒤에서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을 한다는 게 파일을 쓰려면 뭔가 파일 시스템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열었다라는 이벤트를 받으면 그때부터 뭔가를 하겠다라는 방식의 코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 HTTP로 AJAX 요청 보낼 때 HTTP AJAX 요청을 딱 보내잖아요. 한 서버에다가. 근데 그러면 응답이 언젠가 나중에 오죠. 그게 응답이 왔을 때 뭘 하겠다라고 펑션, 콜백한 펑션 넣잖아요. 이런 게 이벤트 드리븐 방식인데 노드.js 서버 사이드에서 다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고 노드.js 패키지 노드.js는 다양한 이제 오픈 소스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npm이라는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 노드.js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가 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노드.js는 일단 다 설치는 하셨죠. 그러니까 이 노드.js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 노드.js 설치를 하셨으면 현재 버전은 6.2가 뭐 커런트인데 얘가 오랫동안 얘네가 서비스 지원해주겠다는 LTS 4.3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드.js로 간단하게 서버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노드.js 샘플 노드.js 사이트 가시면 나오는 샘플 코드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직접 입력해보지 않고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컨스트라는 거는 혹시 에크마 그 자바스크립트 뭐 에크마스크립트 2015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자바스크립트 6 에서 나오는 건데 원래는 뭐 이걸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얘를 그냥 바키워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향수처럼 바키워드 한번 선언하고 난 다음에 마음껏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얘는 변경을 못하게 막아주는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리카이어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그 HTTP 모드를 읽어오겠다라고 하는 인포트 같은 거예요. 자바나 뭐 보면 다 인포트 문이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HTTP라는 어떻게 보면 뭐 패키지 혹은 모드를 읽어오겠다. 그러면은 이 HTTP에 대한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이 HTTP라는 모듈은 Node.js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FS라는 모듈도 있거든요.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TP 서버를 열고 싶다. 그러면 Node.js가 HTTP 모듈을 제공해줘요. 모듈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도 같이 설치가 돼요. 모듈도. 그래서 HTTP 모듈을 갖다 쓰고 얘는 그냥 IP랑 포트를 어떻게 보면은 선언한 거죠. 하고 HTTP 모듈에는 뭐 create 서버라는 하나의 그 메서드가 있어요. 그거를 실행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이벤트 드리븐이라 했잖아요. 이 말은 이 서버가 만들어지고 나서 요청이 올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를 정의해요. 근데 얘가 지금 원래는 얘가 에러 펑션인데 이거를 그냥 펑션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펑션 파라미터의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요청이 올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요청이든 다 이게 호출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요청이라는 응답이 리스판스에다가 엔드를 하면서 이렇게 메서드 그 스트링 문자를 전달하면 이 스트링 문자를 그냥 브라우저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청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200의 헤더의 컨텐트와 텍스트 플레인에 헬로 월드를 해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전달을 하면 이 서버가 만들어졌죠. 근데 서버를 만들었으면 이제 포트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슨하고 호스트 네임의 포트를 해주고 서버를 리슨을 하면 이제 실제 리슨이 그 소켓에 이제 리슨이 딱 소켓이 열릴 때 이게 펑션이 호출이 되면서 서버 제대로 떴다라는 콘솔을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뭐 특정 이벤트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함수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고 이렇게 Node.js는 대체 이렇게 많이 짜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HTTP 서버를 이렇게 만들 때 이 노드를 설치했잖아요. 근데 이게 server.js라는 파일 하나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 파일을 노드하고 파일 경로를 지정해 주면은 이 파일을 가지고 노드가 노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드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결론을 실행시키는데 얘가 다양한 모드를 제공해 주는 거죠. 파일 시스템이나 뭐 OS에 관련된 혹은 뭐 소켓에 관련된 TCP나 HTTP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Node.js에서 얘기하는 비동기 처리가 있는데 이게 non-blocking IO 뭐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할 때 그런 걸 보세요. 그 브라우저에서 뭐 버튼 하나 눌렀어요. 서버한테 요청을 날려요. 그게 요청이 뭐 한 10분이 걸린다 쳐요. 요청이 딱 서버에 요청 버튼을 눌렀을 때 응답이 10분 뒤에 오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되고 먹통이 안 되잖아요. 브라우저가 막 이것저것 더 누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이 회색 부분이 서버 요청이에요. 이게 동기면 뭔가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더하고 그 1부터 10까지 더한 걸 서버에 보내요. 그 다음에 서버에 오면 가깝고 그걸 다시 곱한다 치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동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비동기라면 1부터 10까지 더해요. 근데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동시에 뭔가 다른 걸 더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청이 오면은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면은 그 부분을 시작하고 이런 게 거의 뭐 비동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싱크런스는 이렇게 뭔가 외부에 대한 I/O가 있을 때 여러분들 코드가 이렇게 순서되어 있다가 블락킹이 되는 거고 비동기는 그냥 코드가 쭉 읽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응답이 왔으면 하겠다는 그 콜백 펑션 부분이 나중에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싱크런스 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코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다가 갑자기 이 부분이 나중에 되면서 얘가 다른 전역 변수나 뭔가 이 펑션 스코프 펑션에 있는 그 블락 단위를 넘어서 뭔가 변수에 접근할 때 상태가 막 바뀌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Node.js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벤트 루프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버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서버에 사용자들이 요청을 불특정 자수가 막 날리죠.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람이 뭐 아이템 달라, B라는 사람도 아이템 달라 그런 게 날리는데 A가 아이템 달라고 했을 때 A가 받아가기 전까지 B가 요청 못하는 게 아니라 A가 달라고 해도 응답이 바로 오고 B가 달라고 해도 응답이 바로 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달라고 했고 A가 달라는 부분을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여기다가 여기 데이터베이스 볼게요. 이 A에 대한 요청이 오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조회를 해가지고 할 때 동안 B를 못 받는 게 아니라 B도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DB 조회가 끝나면 그때 DB의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는 콜백 펑션이 호출되면서 콜백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는데 이거를 이따가 저희가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좀 더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콜백 위주로 막 거의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보시면 되고요. 그 Node.js에서 아까 말했던 require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 Node.js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개 알아야 되는데 이 require랑 export를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 모드를 만들어보고 얘를 다른 모드에 사용해보고 이런 걸 할 거거든요. 이 소스를 잠깐 읽어보면요. 코드를
이 로고.js라는 파일이 이게 현재 이 폴더 구조를 보세요. 먼저 example2라는 폴더에 util이라는 폴더가 있고 main.js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util이라는 폴더 밑에 index.js랑 logo.js가 있어요. 결국은 이 main.js에서 이 logo.js를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main.js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얘가 require utils 이거죠. 그러면 얘가 util이라는 폴더로부터 읽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Node.js는 이렇게 폴더를 주면은 무조건 index.js를 읽어요. 그 폴더 밑에 있는. 그럼 index.js를 딱 가겠죠, 얘가. index.js에서는 index.js에서는 보면은 다시 require하고 .logo.js 이러죠. 그러면 이 index.js의 상대 경로에 위치한 logo.js 파일을 읽어요. 그럼 다시 logo.js를 보겠죠. 실제 logo.js에 이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로고라는 생성자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고 이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으로 로그라는 메소드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로그를 쓰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U를 해야 되죠. U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로고를 근데 여기서 쓰게 하고 싶으면 외부에 쓰게 하고 싶으면 무조건 익스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듈.export 로고를 하면 이 로고라는 이 생성자 함수를 임포트한 쪽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로고는 곧 이 로고랑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로고에 new 키워드 사용하면 뭐죠? 이 로고 생성자 함수의 인스턴스니까 객체 하나 나오겠죠. 객체 하나 나온 걸 익스포트하죠. 그러면 얘가 쓸 수 있는 거는 그 객체이죠. 로고의 생성자 함수의 인스턴스니까 util.logo하면 얘가 이거 못하네요. 로고야 되는데 로고를 호출하면 이 console.log.apply라는 게 호출되면서 console.log가 결국 실행되는 거죠. 이 부분 이해가 가시죠? 이해 가세요? 넘어갈게요. 좀 더 타이핑 해보면서 하면 좀 더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프로토타입을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모듈 로딩에서 아까 했던 내용에 대한 정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것만 볼게요. 이거 앞에서 이거 다 봤고요. 이게 폴더에서 인덱스를 찾는다는 내용이고 이걸 보면은 이 모듈지라는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 npm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노드.js 여러분 설치했으면 npm 치면 콘솔에 뭔가 딱 나올 거예요 다. 근데 npm하고 뭔가 외부의 다른 오픈소스 개발자가 예를 들면 익스프레스.js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노드.js 개발자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익스프레스 사이트 가가지고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스 사이트 가면 어떻게 설치하라고 나오면 npm install express 이렇게 설치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npm이 하는 거는 이 노드.js 패키지들 예를 들면 익스프레스의 외부 모듈들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썼던 이 http 이것도 모듈이에요. 그리고 익스프레스도 모듈이고 다 모듈인데 HTTP는 Node.js가 직접 제공하는 거고 익스프레스는 익스프레스를 만든 사람이 오픈소스로 제공해 주는 거고 그러면 세상에 되게 많은 오픈소스 모듈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npm 사이트 가면은 이 find 패키지라고 나오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고 이 이름을 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얘가 여러분들이 만든 Node.js 프로젝트에 그 npm 노드 모듈지라는 폴더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폴더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require하고 노드 모듈지 슬래시하고만 해줄 수 있죠.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노드.js가 그냥 경로를 안 주고 주면 무조건 노드 모듈지 찾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보시면 이게 경로잖아요. 앞에 슬래시를 시작하면 절대, 점으로 시작하면 상대 경로. 그래서 뭔가 상대 경로를 시작하면 뭐 점으로 무조건 시작하겠죠. 점이나 점점이든 뭐든. 근데 절대 경로를 시작하면 무조건 루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를 안 주고 이름만 주면 무조건 어디서 찾냐면 노드 모듈즈에 찾아요. 알겠죠? 그때 예를 들면 mymodules.js라면 얘가 이 노드 모듈즈 밑에 있는 거에서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require 바 이러면 여기 바에서 찾겠죠. 모듈즈 바.js 이런 것처럼. 그럼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require하고 익스프레스 이런 익스프레스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대충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노드.js로.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제 노드.js의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패키지.js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노드 프로젝트의 디스크립션 파일이에요. 디스크립션 파일이라는 말은 이 프로젝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은 뭐고 얘가 무슨 다른 모드를 뭘 쓰고 있고 버전은 뭐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 npm 같은 데서 뭔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HTML로 왜 작성을 해요?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노드 프로젝트가 노드 프로젝트인 거를 해석하려면 이 패키지.js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 딱 보면은 무조건 패키지.js를 딱 열어보면 얘가 무슨 프로젝트인지 대충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은 뭐고 누가 작성했고 버전은 몇이고 이 프로젝트에 이 프로젝트에 쓰는 다른 노드 모듈들은 뭐가 있는지를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만들 프로젝트도 여러분이 지금 뭐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다운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디펜던시 보면 얘가 쓰는 라이브러리 목록이나 프로젝트 이름이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npm이라는 걸 이용해서 외부 모듈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여기다가 -0 하면 혹은 글로벌이라고 하면 전역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전역으로 설치하는 게 뭐냐면 이 노드 모듈즈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 프로젝트 단위로도 설치가 되지만 이 컴퓨터 안에 전역으로도 설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계정 밑에 있거든요. 그 노드 모듈즈 폴더가. 그래서 대체로 예를 들면 뭐 익스프레스 JS도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뭐 ls 쓰거나 뭔가 트리라는 명령어나 뭐 유닉스 제공해주는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 설치를 하려면 뭔가 이제 우리가 뭐 파이썬에서 뭐 파이프 설치하고 막 이런 걸 설치하잖아요. 홈브루로 설치하고 윈도우 맵은. 근데 노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을 뭐 npm install g하고 아까 전에 제가 뭐 보어라는 걸 설치해야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아니라 그 GitHub 페이지에 보면은 그 보어라는 게를 여러분들 커맨드 명령을 치고 싶으면 얘가 글로벌로 설치되어 있으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트나 걸프나 이런 것들을 글로벌로 설치를 하면 OS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커맨드 라인 명령을 치면은 그게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냥 글로벌이 없이 설치를 하면 프로젝트 단위로 설치가 돼요. 모듈들이. 그리고 버전을 명시해 설치할 수도 있고요. 뭐 전역에서 제거하려면 uninstall이고 뭐 G라는 아이콘도 있어야 되고 그냥 지역에서 제거하려면 uninstall하고 여기서 뒤에 대시하고 세이브 이렇게 적으면 여기 디펜던시에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 대시 세이브 div 치면은 데브 디펜던시라고 따로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익스프레스를 한번 우리가 시작하면서 좀 볼게요. 시간 얼마? 네, 그럼 익스프레스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노드.js를 설치했나요? 다 설치했죠? 그러면은 이 커맨드 라인 콘솔에 가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커맨드 라인 가지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터미널을 열으셔서 뭔가 뭐라 하지? 샘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시고 그 폴더
폴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샘플 익스프레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 안에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 mkdir이니 뭐 윈도우는 뭐지? 네? 기억이 안 나. 윈도우는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만드시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터미널로 거기 위치에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신 다음에 npm하고 init 하시면 노드.js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폴더명에 맞춰서 이제 나와요. 이름이 나오고 버전 누르고 디스크립션을 뭐 적으시고 index.js 쓰시고 닫히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